오늘은 교과서 수록 책인 몽실 언니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이분은 1937년에 태어나셔서 2007년에 돌아가셨네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서 해방 직후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겪었던 일을 적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종직이로 일하시면서 작은 흙집에 살 때 몽실 언니를 썼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얻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일세를 어린애들에게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몽실이는 불행하게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라가면서 어른들에게 배우면서 참과 거짓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 책의 배경은 1947년 해방 직후부터 1955년 6.25 전쟁을 지나고 전쟁 이후 끝까지 다루게 됩니다. 챕터 1에서는 엄마가 가난한 아버지를 버리고 새아빠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배고파서 힘들게 살았는데 새어머니가 간 집에서는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고 반찬도 먹고 살도 부동부동 찌면서 잘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찾아옵니다. 친아빠가 새엄마를 찾으러 오면서 그 집이 난리가 났고 또 엄마가 새아빠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몽실이는 부엌대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뒤늦게 친고모가 와서 몽실이가 부엌대기 신세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친아빠에게 데려가기로 합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새 아빠가 몽실이에게 잘하지 않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몽실이를 보내게 됩니다. 친아빠 사정은 그렇다고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게 일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고모의 추천 덕에 예쁜 가녀린 북촌댁이라는 새엄마를 들이게 됩니다. 이 즈음 마을에는 빨갱이라는 단어, 곰비라는 단어들이 대오하고 이상하다, 이념적으로 대결하게 됩니다. 아버지 마을에서도 말입니다. 몽실이는 새엄마 북촌댁과도 마음을 열어가며 오손도손 친하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야학이라는 것 공부를 해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에 대해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속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똑똑히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꿈도 꾸게 됩니다. 새어머니와 친해진 몽실이 하지만 새어머니의 북촌댁에 슬픔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온 이후 몸이 아픈 걸 숨기고 왔는데요. 기침이 나고 빨간 피를 토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빠는 이쯤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새엄마는 동생을 임신하게 됐고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은 몽실이 동생 남나미를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동양에 가며 저동양에 가며 쌀을 씹혀서 암죽을 먹여가며 힘들게 키웁니다. 몽실이가 살고 있는 노릇골은 인민군에게 점령됩니다. 인민군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도 인민군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 국군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모조리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몽실이는 태극기를 달다 인민군에게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인민 청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나미를 위한 먹이를 구하러 가다 인민군 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언니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착하지만 신분, 지위, 이득 앞에 나빠진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몽실이 엄마도 몽실이 새엄마도 실은 가난 때문에 아이를 버려야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동생 남나미를 키워야 하는 몽실이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어머니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그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개암나무 꼴에 있는 어머니를 찾으러 갑니다. 어머니는 남남이 또래 아이를 한 명 더 낳아 있었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빠는 군대에 불려간 상황에서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도 풍족한 편이어서 몽실이는 엄마 품에서 동생들을 키워가며 편안히 잘 살게 됩니다. 몽실이는 슬펐습니다. 암죽을 먹고 자라야 하는 남남이, 하지만 영순이는 엄마 젖을 먹고 쑥쑥 자라는 모습이 부럽기만 합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동생이 빠르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합니다.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 아빠가 오셨기 때문인데요. 새 아빠는 남남이가 싫다고 때리는 바람에 결국 몽실이는 남남이를 데리고 아빠 정씨가 있는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몽실이는 최 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동생 남남이를 데리고, 그리고 식모살이라고는 하지만 최 씨네 가족이 가족처럼 알뜰살뜰 돌봐준 덕에 편안하게 잘 살게 됩니다.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는데요. 미군들 옆에 붙어서 몸을 팔던 이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아이는 검은 흑인과의 사이에서 검둥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를 버리기도 합니다. 몽실이가 그 모습 보고 충격을 크게 받지요.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게 더 나을 뻔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앞발이 상태인 터라 온전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최신의 집이 풍족했습니다. 몽실이는 낱낱이를 먹이기 위해 아버지까지 먹이기에 더 힘들게 살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제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몽실이 아이를 위해 드디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에게 버림받고 새엄마는 하늘을 떠나고 이쯤 친엄마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친엄마가 위독하시다는 거였습니다.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를 찾아갔지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몽실을 그리워하다, 그리고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낳다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에게는 새아빠와 엄마의 사이에서 낳은 영득이, 영순이도 동생이었는데요. 친아빠와 새아빠 집으로 오가면서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빠들은 아이들을 돌볼 줄 몰랐거든요. 낱남이, 영득이, 영순이까지 모두 책임졌습니다. 모두 책임지던 중에 아빠의 건강은 금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몽실이는 아빠를 모시고 자선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고 그 진료를 받는데 한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다 돌아가신 분들도 꽤 나왔습니다. 몽실이 아빠도 돌아가지고 말았습니다. 몽실이는 다시 고아가 됐는데요. 자선병원을 길거리에서 기다리다 만난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살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역시 또 식모사리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집은 소위 양공준의 집이었습니다. 영득이 영순이에게는 새엄마가 들어와서 자기가 돌보지 않아도 됐고요. 낱남이에게는 양녀로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몽실이가 돌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두 다 몽실이 곁을 떠난 것입니다. 더 30년만이 지난 80년대 후반, 몽실이는 40대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뽑준 남편과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책임지며 여전히 억척스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몽실이는 동생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낱남이는 몸이 아픈 상황이어서 올해 요양원에 있고요. 영득이는 유치원 배달부, 요즘에는 강원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살겠다던 몽실이는 또다시 가장이 되어 삶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1918년 이제는 몽실이는 할머니가 되었겠네요. 억척스레 생명을 이끌어온 우리 몽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할머니들처럼요.